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신금을 울리는 연주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각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있는 권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서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며 동물적인 성질을 강하게 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성의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질병이 죽은 고기를 먹는 데서 기인이 된다. 육식에서 기인이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독이 육류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류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끓인다고 해도 수백 도씩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광우병, 무슨 약호병, 치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뇌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동물의 프리온이라는 이 단백질이 이제 사람에게 이 단백질을 통해서 전염을 일으키는데 이 전염병은 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은 수백 도씩 가열을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익혀 먹었다고 해서 질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하나만으로도 그 뇌에 구멍이 뚫리는 치매 같은 그런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독이 육류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동물적인 성질을 강하게 한다. 우리 지성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이 시작. 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자신의 신체 조직과 혈액에 질병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독기 있는 대기 가운데서 이런 변화를 만나면 한결더 민감하게 전달된다. 또한 우리가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으로 보면 암과 종양의 만연은 주로 죽은 고기를 심하게 먹고 사는데 그 원인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의 종자가 육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종자가 언제 우리 몸에서 자라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중에 병독이 있어요. 사단은 공중에 병독을 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대증투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도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코로나는 사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예견되어 있었냐?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십수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잡지사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제목이 뭐냐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사스하고
가장 유사한 게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조류독감, 에이즈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질병들. 근데 이런 질병이 오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9장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우리가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열장이 내릴 때 그 열재앙은 세상의 마지막에 임할 재앙과 너무나 유사해요. 열재앙과 칠재앙이 유사한데 그 칠재앙이 방울방울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질재앙을 주실 때 악질재앙이 짐승에게만 걸렸어요. 근데 독종재앙을 주실 때는요, 여기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의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니라. 자, 이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티끌이 일어났어요. 티끌이 일어나서 이게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어서 독종 재앙이 발생했어요. 여기 이 독종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원어를 잘 연구해 보면 이게 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로 해서 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유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났는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붙으니까 이게 짐승도 병에 걸리고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이게 질병이 동물과 사람이 공유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티끌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우리 모세 오경을 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섞잖아요. 그죠? 요즘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에 유전자 조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제목이 더 플루드 해가지고 홍수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제목인데, 거기 읽어보면요, 사람과 짐승의 그 혼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혼종. 그 아말가메이션 해가지고요, 원어로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때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섞였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 영적인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없잖아. 영적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적인 요소가 제거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우리 이 시대에 이거 뭐 바이러스 이거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티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독종이 일어나는데,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시질과 계열병과 개청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애굽에 내렸던
그 독종 재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종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종기. 이게 원어로는 이제 체힌인데 이 말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질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같은 거예요? 코로나 질병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뇌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암도 요즘에 자꾸 불치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 신체는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공통점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요양병원에 그 과잉 진료로 인해서 과잉으로 약이 투약이 되고 거기에 노출된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 이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켰어요. 면역계가 필요 이상의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그 폐를 공격해서 이렇게 이제 흉통이 오고 고열이 나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고열이 나고 흉통이 오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때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한번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감기가 오듯이 이렇게 살짝 왔다가 그냥 자가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법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육류 섭취를 많이 한 사람들, 이게 인체가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강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유행병이 이 세상에 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그 팬데믹이 올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이제 연병이라는 게 코로나 같은 유행병입니다. 여기 유행하게 할 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팬데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유행병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길, 악한 행습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다 악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육식에 대해서 마땅히 각성을 해야 될 만큼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성경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남방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양식이 끊겨요. 기근이 옵니다. 저는 요즘에 히토류를 그 전략물자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양식이 곧 전략물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온으로 인해서 자꾸 온난화가 되면서 농토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막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을 땅이 아주 급속도로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농작물을 망치게 하니까 먹을 양식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식량 위기가 옵니다. 식량 위기가 상당히 빨리 오겠다 이런 직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병이 이 세상에 만연하는 때가 빨리 오겠다라는 걸 직감을 했고 15년 전에 이미 그런 그 써놓은 원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잡지에 냈던 그런 원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 남방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 보면 온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 하자. 여기 이제 온역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테베르인데 전염병, 뭐 패스트, 역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역이라고 번역한 건요. 요즘에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전염성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감이 오죠. 여기 보니까 칼은 전쟁을 얘기하고 기근은 식량 부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나운 짐승과 온역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나운 짐승이라는 게 원어로 이제 사나운 했을 때 이 사나운은 그 라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악한, 나쁜, 부정한, 그러니까 나쁜 품질, 열등한 품질의 짐승들. 이거 짐승들 사람들이요. 다 이게 양육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양육하고 이러면서 짐승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병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온역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닭지, 돼지고기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이 돼지고기 안에 이렇게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박쥐 안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 부정하다고 한 것 가운데 이런 그 조리고 이런 것들에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육축 이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오고 있다. 이거는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 무슨 기근이 그렇게 심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세상 끝의 멸망을 남방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예언을 연구할 때는 그 당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언의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음서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안에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재림 집회를 통해서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육식의 위험 여기 그 앞에 그 중간쯤에 중간 단락을 보면 자 육식에 의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식에 의한 도덕적 해악은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현저하다. 육식은 건강을 해한다. 그리고 무엇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고 야수성을 조절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식물로 말미암아 구성되므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적 활동을 감퇴시킬 것이다. 학생들이 만일 고기를 전혀 먹지 아니한다면 저희 공부에 훨씬 능률을 올릴 것이다. 인간의 능력의 동물적인 부분이 육식을 함으로써 주장될 때에 지적 능력은 그와 정비례하여 감소된다. 저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같아요, 사실은. 오늘날도 이게 육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메추라기 이따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뭐 정말 이게 뭐 땅에 수북이 쌓이도록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때를 주시기 전에 장로 70인을 불러와라. 장로 70인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장로 70인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입 사이에서 아직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씹어 먹다가 또는 씻기도 전에 이게 사람들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그 시대의 그 사건은 오늘날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 70인 장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손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전파되냐면 대언의 영으로 전파돼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전파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성령을 영접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예요? 성령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사상으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언해요.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징투의 서문을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대징투 서문. 오라이어 스미스가 썼어요. 이제 오라이어 스미스가 쓴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 연구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안에 큰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라이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직분, 목사, 교사의 직분, 그 다음에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교회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항상 그 은사는 있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의 그 은사가 끝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 그 선지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가진 교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은 그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시대로 돌아가서 사도시대의 특징이 나타날 때 마지막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물의 침례로 맞춰졌어요? 성령의 침례로 맞춰졌어요? 성령의 침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물의 침례 아무리 주어도 안 돼. 그런데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가 이루어질 때 그 물의 침례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물의 침례만 경험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물과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물의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는 거듭난 심령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물의 침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진리를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예,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면밀하게 읽으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이제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건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암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영상을 검색하다가 제 거를 이제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신교회에 다니시는 윤기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몇 년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제 제 밴드에 들어와 가지고요. 밴드 공창에다가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폐암인데 폐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기는 2020년 6월 달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폐암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년에 자연치유를 검색을 하다가 제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과일식과 식이요법을 따라 했는데 2023년 11월 달에 폐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제 밴드에 들어와서, 제 밴드 이영수의 자연건강이라는 밴드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는 분이 자기 이 간증을 짤막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위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채팅창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혈액암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액암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해보십시다 했는데 정말로 혈액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24년 1월 15일에 암이 사라졌다고 하는 통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번 식이요법 열심히 하실까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저희 힐링센터에 유방암에 걸린 분이 오셨는데 14년 전에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그 애과 이렇게 옆구리 이런 데로 이렇게 다 전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연치유를 하다 보면 항암하신 분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분들이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2기로 발견이 됐을 때도 방사선 치료를 했고, 이번에도 18번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미 이제 4기가 됐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회복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분은 자연치유 방법을 신뢰하면서 4주 동안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4주 동안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아침 점심 먹고 저녁에는 과일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과일씩 하고 이 패턴을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4주 하고 이제 이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사모님 이번에 암이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요 소리만 들었어도 참 좋겠다. 좀 줄어들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14년 동안 이게 달고 있던 암이 그것도 최근에 와가지고 수술도 못할 정도로 된 암이 4주 만에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예전에 이제 암에 걸린 사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재림교회의 목사님을 2분이나 배출하신 사모님이 이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 암에 걸린 지 뭐 한 10년 이렇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뭐 제가 뭐 그 이상구 박사한테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이게 암이 안 없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는 제거를 하고 이게 난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만져보래요. 제가 진짜 이렇게 눌러보니까 딱딱해요. 근데 이분이 20일을 이제 그 요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에게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분의 손을 막 흔들어요. 나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2 아들이 목사님인 이 사모님이 기도 못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서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쳐다보니까 못한다는 사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기도했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기도시켰다고 뭐라고 할까봐 제가 아이고 집사님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암을 안 고쳐준다고 서운해서 기도 안 했대.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열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퇴소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다 나가면 토마토가 이렇게 밖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저거 다 이렇게 숨 잡아주고 주지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저희 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원장님 다 혼자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루만 더 있게 해주시면 오늘 이거 다 끝내놓고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이분이 저한테 뭔가 좀 선함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완료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화장실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요 얼굴이 상기돼 갖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요, 암덩어리가 이게 다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예. 예배 마치는 그 시간에 손바닥만한 암덩어리 10년 동안도 안 없어지던 아무리 이게 자연식을 하고 해도 안 없어지던 암덩어리가 그날 아침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뭐 십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아, 그분이요, 강릉 중앙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그때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 계신 분이. 네. 그래가지고, 아, 그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물론 자연치유도 하지만,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병마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는 분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하면 요즘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건 너무 이제 익히 아는 사실인데,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걸 IGF-1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식을 하면 이게 많아져요. 이건 이제 우리 뭐 동물에게 성장 촉진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그런지 어쨌든 그 육식을 많이 하면 사람의 혈액 속에서도 IGF-1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니까 세포를 이렇게 분화시키고 뭐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뭐 이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니까 이 암세포도 더 빨리 크는 거예요. 이 IGF-1이 많을수록 암세포가 성장도 잘하고 전이도 잘해요. 그 다음에 잘 죽지도 않아요. 이 육식을 많이 하면 이 IGF-1이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논문을 보니까 혈액 중에 그 IGF-1이 높으면 암이 빨리 자라고 주변 조직에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GF-1이 높은 암들을 보니까 위장간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대장암 1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1기, 2기 이런 암 환자보다 이렇게 4기 이렇게 진행기 암 이런 환자들을 보니까 IGF-1 수치가 훨씬 높아요. 상당히 IGF-1 수치가 높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육식이다. 그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IGF-1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또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대 8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2시간 통해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먹지 말아서 모든 식사는 8시간 안에 끝내고 16시간 정도의 공복기를 가져라 이런 건데 16대 8을 연구를 해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고 1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IGF-1이 크게 감소했어요. 근데 삼식을 계속 하신 분들은 IGF-1 이게 감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변화시키려면 인체가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인체가 해독을 하면 소화 흡수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식을 하는 것보다 이식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영양 상태가 좋아져요. 골밀도도 올라가고, 이게 체질도 알칼리로 바뀌고요. 모든 혈액 속의 표지자들이 다 좋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6대 8을 하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게 뼈예요. 뼈 건강.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나이가 한 80 이상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암에 대장암도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로 옆에 차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빨리 가서 보건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가가지고 보건수술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십니다. 학문 그 관리학원 활동이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인데
80인데 골밀도가 20대 골밀도보다 더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 치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과일식, 1일 2식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골밀도예요. 여러분 암은요, 이 골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암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암 잡는 림프구 이게 골수에서 다 만들어져요. 근데 골수 변화가 가장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IGF-1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 당분이 많은 고탄수화물 식사, 정크푸드. 그러니까 도정한 이런 양식들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와 백미는 영양가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현미가 백미보다 16배가 영양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 많은, 이게 페놀 화합물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자외선이나 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일종의 파이토케미컬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컬도요, 이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채소 섭취도 이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알레르기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의사항으로 아이들에게 뼈 보충제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요, 이렇게 IGF-1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육식의 문제가 이제 면역력을 파괴시킨다. 이게 육식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하다 보면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 자체에도 세균 바이러스가 많지만 이제 장벽을 허뭅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장벽이 작고 얇아지고 장벽이 나빠지면서 장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게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조직에 다 붙어요. 그러면 우리 자가 면역 세포가 이게 오염된 그 세포 조직을 공격하다 보면요, 이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알레르기가 이제 피부로 나타날 때 요게 아토피가 됩니다. 축농증, 뭐 비염, 천식. 근데 이게 보니까 1998년보다 2022년을 보면요, 이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알레르기가 급증해. 그 알레르기가 급증하는 게 대기 오염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먹거리예요. 그게 어떤 유제품을 비롯해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조절 T세포가 면역이 과잉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절해줘. 이 조절 T세포예요. 근데 염증이 많으면요, 염증이 많은 곳에는 ID2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는데 이게 발현이 많이 되면요, 이게 조절 T세포가 TH17번, 그러니까 염증성 도움 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그 조절 T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절 T세포 안에 염증이 많아지면 또 FOX, 여기 잘 안 보이는데, FOXP3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는데, 요게 많이 발현이 되면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되신 분들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이게 너무 과잉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폐를 공격해가지고 순식간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으면 컴퓨터 망가지죠. 요즘에 이제 해커들이 자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게 바이러스라 컴퓨터 바이러스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건 우리가 바이러스,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돼지고기 안에 스트랩토코커스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스트랩토코커스 균은 우리 심장 판막의 구조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거 한번 그림을 보셔요. 스트레스코커스 균하고 심장의 그 판막, 승모판 판막의 분자 구조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코커스 균이 이게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해서 대장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요, 이렇게 그걸 공격한다고 비슷한 곳을 공격하는데 이게 심장의 승모판을 공격해서 이게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절성 그 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이러스를 먹으면 우리 면역 세포가 이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육식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메티오닌이 많아요. 이 메티오닌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요한 단백질인데 이걸 많이 먹을 때 이게 암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이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맨 오른쪽이에요. 이게 캔 종류 있잖아요. 참치캔 뭐 이런 거, 이게 생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라? 고기 먹지 말라니까. 그럼 생선은요, 그럼 생선 먹어요. 근데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라는 거예요?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닭고기, 달걀, 소고기, 우유순이에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논문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유방암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은 유방암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렇게 그 논문 자료에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육식을 많이 하면 체내에 유기화학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이게 유기화학물질을 POPS라고 하는데 이 유기화학물질의 90%가 동물성 음식에서 유입이 돼요. 이거는요 인체에 이게 잔류성 유기화학물질인데 이건 계속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다이옥신의 95%가 붉은 고기나 생선이나 유제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계속 잘 나가지도 않고 잔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빼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몰라서 병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는 10년 동안 채식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러는데 체질별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과일을 그렇게 먹었는데 비타민은 항상 부족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식후에 과일 먹으면요 그 과일 속에 많은 비타민이 흡수가 거의 안 돼. 그래 그 사람 계속 비타민C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식후에 먹지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달만 하고 오세요. 한 달 뒤에 와보면요 비타민C가 쑥 올라가 있어. 예, 그 메가도스 해가지고 뭐 고용량 비타민C 먹는 분들도요 비타민이 부족해. 당신이 이거 먹어봐야 헛수고예요. 이 몸속에는 비타민C가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끊어버리고 제가 가르쳐준 방법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올라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What to e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How to eat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식이 제한 시기. 그러니까 먹는 거를 계속 먹지 말고 한 번씩 끊어줘야 돼. 그래 해독작용이래. 그래서
이제 저녁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과일씩 하고 그 다음에 한 기에 한 3개월에 한 5일씩 이제 과일식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속에 줄기세포가 막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줄기세포 주사 맞으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줄기세포 주사 맞는 방법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칼로리식 하라고 그러는데 요건 모르잖아요. 과일식이 제일 좋다. 자동으로 저칼로리식 되고 인체에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치지 않도록 수분도 공급해주고 또 많은 항산화제를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일식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메디컬 투데이에 보니까 간헐적 당시 동안 항암 치료 가능할까 그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항암 치료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1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300칼로리 정도의 그 식단을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일에서 23일 동안 정상식을 하게 했어요. 근데 요 300칼로리는요, 사실 하루 과일식 하면 한 300칼로리 정도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38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그 골수에서 생산되는 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T세포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 암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기사에 보니까 아까 이제 고기를 많이 먹을 때 IGF-1이 많이 늘어난다. 근데 여기 간헐적 단식자들의 혈액 속에서 IGF 수치가 18.6%, 50.7%, 30.3% 이렇게 각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간헐적 단식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채소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간헐적 단식도 하고 또 채소도 먹어야 되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3,08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채소 과일을 400g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채소 400g 먹는 거 가능할까요? 채소 400g이면 상당히 많으냐. 사실은요, 이 채소 400g 먹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소화력이 없는 사람들이 400g 먹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녁을 과일 200g 먹으면 채소 100g만 먹으면 돼요. 200g만 먹으면 돼요. 그죠? 채소 좀 덜 먹어도 과일 많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식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과일은 생식을 해도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채소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생식을 하면 소화를 거의 못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식이죠. 이게 익혀서 먹는 음식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채소 이제 생채소는 조금만 드셔요. 그러다가 소화력이 좋아지면 이제 이 생채소 비중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익힌 음식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성분은요 익혔을 때 훨씬 더 많이 우러나와요. 항산화 성분이 익혔을 때 많은 게 있고 또 항산화 성분이 익힘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식만 하는 것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셔라. 익힐 건 익혀 먹고 어떤 분들은 막 현미도 생 걸로 막 먹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으면 칼로리 부족에 걸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채식의 문제는 뭐냐면 채식은 칼로리가 부족해요. 아시겠죠? 근데 칼로리가 제일 많은 게 곡류예요. 근데 과일도 뭐 당분이 한 15%밖에 안 되고 채소는 당분이 현저하게 또 적어.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부족 현상이 와요. 근데 영양은 충분해요. 그렇게 먹으면.
근데 영양 부족이나 칼로리 부족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이게 너무 칼로리가 부족하게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한 곡류 섭취를 해주시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를 400g 먹고 30분씩 이렇게 걷기를 했더니 유방암 재발률이 50%나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그런 그 유방암은 더 고치기 힘든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이 막대기를 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사람들도요. 재발 확률이 한 50%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분들은요. 몇 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에는 뭐가 좋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채식하는 게 좋다. 채식하고 걷는 게 좋다. 근데 이걸 또 16대 8로 하면 더 효과 좋겠죠. 이것도 며칠씩 이렇게 과일식하고 하는 걸 병행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현미 속에 피틴산이 중요한데 이 피틴산이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현미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거기 피틴산이 많아서 우리가 이게 장에서 이게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게 피틴산이다. 그래서 피틴산은 독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피틴산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이 피틴산 IP6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항암제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항산화제. 우리 몸에서 산화를 방지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효과가 혈액암, 대장상피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막 각종 암에 다양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쌀의 또 문제점이 뭐냐? 이 굉장한 쌀의 문제점이 뭐냐면 도정하고 6개월이 지난 쌀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pH가 5.8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산성이 돼버린 거예요. 막 옛날에 쌀집에 가면 막 쌀을 수북하게 그냥 이렇게 공구 중에 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막 이렇게 퍼주고 그랬잖아요. 대로 이렇게 퍼주고 그랬죠.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다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쌀을 이렇게 구매를 할 때는요, 이게 도정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 산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정한 날짜가 최대한 짧은 걸 사다가 밀폐 용기에다가 이걸 넣고 이걸 닫아요. 그리고 쌀 풀 때만 열어가지고 쌀을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래된 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산성 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래된 쌀은 맛이 없어요. 산화가 돼서. 산화된 쌀을 먹을 때는 거기다가 미네랄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하면 pH가 1 정도 올라가요. pH가 5.8이면 6.8만 돼도 밥맛이 좋아요. 근데 이제 pH가 막 7, 8 나오는 그런 각 도정한 쌀들은 되게 맛이 좋아요. 우리가 고기 안 먹어도 오래된 흰쌀을 계속 먹으면 이게 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정한 날짜가 짧은 것일수록 좋아요. 도정기 집에 있으면 더 좋고요. 요즘엔 도정한 날짜가 표기되기 때문에 꼭 도정한 날짜를 보신 다음에 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콩 속에 이제 항에스트로겐제가 들어있는데 그 제니스테인도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거는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그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대한 연구들이 콩이 좋다는 걸 밝혀냈어요. 또 흰 양송이 버섯에 아로마타제가 많은데 이 아로마타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걸 방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방암에 걸리면 호르몬 억제제를 먹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암세포는요 이렇게 그 몸속에서 이렇게 그 다른 물질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 버려요. 여성 호르몬을 암세포가 만들어서 써버려요. 그런데 이제 흰 양송이 버섯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요. 콩에는 그런 성분이 있고 또 양송이 버섯에도 흰 양송이 버섯에도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의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십자가 쳤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물냉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케일은요, 야, 이거 놀라운 식품이에요. 이 케일은. 케일을 줬더니 위암이 났더라고요.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이 영양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과일은 다 좋은데 그 중에 핵과일도 굉장히 좋아요. 핵과일. 뭐 살구씨 이런 것들도 이게 담갔다가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살구씨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복숭아, 자두, 천도복숭아 뭐 이런 걸 전부 다 좋습니다. 또 신생혈관 억제하는 채소도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식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시대적인 경고, 그죠? 독종 재앙이 내렸는데 그 독종 재앙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질병이 임하는 막 이게 팬데믹이 올 때 고센 땅에는 그게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센 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 14장에 이게 이 칼, 기근, 막 온역, 사람과 짐승이 함께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을 막 경고했잖아요. 그죠? 나쁜 짐승을 보낼 거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멸망할 거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게 병든 짐승을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되겠구나.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생애의 변화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